이란과의 평화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 24시간 만에 미국 이란 본토 공습으로 뒤집힌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미군의 헬기 추락, 그리고 이 헬기 추락이 미국과 이란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될 CPI가 어떻게 될 건지도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호르무즈 인근 동시다발 공습, 아파치 헬기 격추 대응. 지금 방송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의 발전소 뭐 때린다고 또 막 으름장을 놨죠. 볼까? 뭔 얘기했는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란 군사력에 대해서 아주 엉망이다. 합의하자고 했더니 계속해서 질질 끌었다.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보자. 뭐 다리를 뭐 몽둥이를 그 다리가 아니죠.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응? 원유 시설은 못 건드릴 거고. 무튼 이란을 뭐 공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봅시다.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열이 받은 상황인데 제가 좀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오만 해에 지나가던 이제 그 미국의 헬기가 격추를 당했다고 해요. 뭐 샤이드 드론이니까 뭐 혁명 수비대 걔네들 거겠죠. 격추를 당했고 일단 미국의 조종사 2명은 구조가 됐대요.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이 받았죠. SNS에 우리 공격 당했고 우리도 보복할 거다. 보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복 안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공격 엄청 합니다. 야, 이란한테 공격했더니 지금 너네가 우리가 지고 있는 꼴 아니니? 이러면은 지지율 떨어지기 때문에 반격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6월 9일 오후 5시에 미국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본토를 때렸어요. 그래서 타격 대상이 이란의 카슈섬, 시릭, 자스크, 뭐 반다르 아바스, 레이더랑 미사일 방어 시설을 때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레이더랑 미사일 방어 시설을 때린 거예요. 원유 시설 안 때렸습니다. 발전소 안 때렸어요. 전력 시설 안 때렸습니다. 미국 이란이 완전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런 공격을 안 했다는 걸 본토는 때렸지만 자 그래서 요 본토를 때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는 않아요. 당연히 4월 달에 미국과 이란이 막 피튀기게 싸웠죠. 그때 이후로 5월 달, 6월 달까지 이란 본토를 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때린다, 뭐 한다, 막 경고한다, 겁만 줬지 안 때렸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때린 겁니다. 발표됐어요? 4.2, 4.2 예측치 부합? 오케이. 예상치 나왔어요? 그러면은 시장 크게 안 흔들려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0.2 괜찮게 나왔네. 이건 안 빠져요. 이거는 롱입니다. 단기로는. 다행이에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걱정이긴 해. 사실 여러분. 미국의 물가 지표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거 제가 의심이 많은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 못 믿겠어. 미국의 노동 지표는 저 안 믿거든요. 지금 볼까요? 롱인지? 롱이네요. 올라가죠? 단기적으로 올라가요. 61.48 쭉 올라가는데 이게 시장에 그래도 한수렴은 나왔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했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물가까지 높았다 그러는데 트럼프가 공격을 했을까요? 못해요. 근데 공격은 했겠다. 이런 정도. 왜냐면 물가를 제외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우리 코시경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한 가지 있잖아. 미리 오늘 물가가 좋게 나올 줄 알았잖아요. 뭐였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CPI 9시 반에 발표하기 전에 뭐를 보셔야 된다? 트럼프의 SNS를 무조건 봐야 된다. 만약에 이번에 미국의 물가가 높게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이번에 미국의 물가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 안 하겠지만 미국의 물가가 잠시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는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SNS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건 미국 CPI도 나쁘지 않았다. 고용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우린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물 투자하시면 안 되겠지만 미리 우리가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봅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열이 받은 상태예요. 아무래도 열이 받았고 보복도 했습니다. 본토를 때렸어요. 때렸는데 우리가 잘 봐야 돼. 그냥 진짜 흔히 기사들만 보고 야 시즌 끝났다. 이제 뭐 희망도 없다. 미국이랑 이란 화해 절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사건과 시계열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 라고 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어느 쪽에 가까운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장중에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이 있었어요.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 보복을 했을 때 본토를 때렸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오후 5시. 미국 증시가 다치고 나서 이란 카슈섬, 시릭, 자스크, 반다라스 아바스 레이더 미사일 방어 시설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방어 시설만 딱 때리고 저희도 뭐 공격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격추에 아무 대응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대응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대신 미국장 끝나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공습을 할 때 같은 시간에 또 누가 언급을 했냐면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1주, 2주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하는 배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건 아닙니다. 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동시간대 다발적으로 했어요. 뭔 뜻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SNS에서 뭐 무슨 발전소를 때리겠다, 원유 시설을 뭐 때리겠다, 진짜 끝까지 끝장을 볼 생각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면 이제 중간 선거 운동의 공략에 들어가서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싶은 걸까? 이란과의 협상을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죠. 그리고 며칠 전에 판벨트 가가지고 농민들한테도 전쟁 일찍 끝날 거라고. 중간선거 이젠 돌입 들어가서요. 선거 유세운동 들어갔어요. 50개 주 돌면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이란이 변수죠. 얘네들이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6월달, 7월달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미국 군인들 그냥 다 미국으로 아마 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 혼자 셀프 종전하고. 응? 너무너무 하고 싶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네타냐후한테도 쌍욕을 박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기사들 트럼프 대통령이 겁주는 거 여기에 현혹될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의중은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도 너는 하고 싶구나. 협상하고 싶구나. 근데 이란이 안 해주는 거. 그리고 변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막 때리는 거. 그거는 변수예요. 만약 그것 때문에 틀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승낙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 정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가 안 될 거야, 이게 안 풀릴 거야 라는 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반대로 무조건 일찍 끝날 거야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안 된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시계열을 한번 짜드리면 헬기 추락했죠. 트럼프가 때린다고 반드시 보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장 다치니까 끝나니까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바레인, 쿠웨이트 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휴전 아직도 하고 있다. 다시 원점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막 승질이 나도 막 참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트루스 소셜 경고하는 것도 시장이 먼저 가격에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장중도 그렇고 장후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보복했다라는 메시지도 주고 싶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는 막 이거 보복해가지고 이제 미국 이란이 끝났네 그런 얘기를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려면은 우리 협상도 잘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란의 그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죠. 에너지부 장관이 해협 통행하고 있어. 그러면서 배럴당 88.5달러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월드컵이 이제 6월 15일 날 시작이 되죠. 이란 축구 대표팀이 그 미국 스타디움에서 뉴질랜드랑 첫 경기 하거든요. 근데 피파가 이란 축구 팬들 티켓 배정을 취소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피파까지도 안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하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5월달 CPI 요거 괜찮게 나왔죠. 헤드라인 CPI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6월 18일 날 연준 FOMC 케빈 허시의 첫 연준의장 얘기 나오거든요. 케빈 허시의 어깨뽕 힘이 좀 더 실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물가가 높게 나왔으면 케빈 허시가 어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금리 인하 얘기는 당연히 못하고 금리 인상 뉘앙스까지는 힘들겠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다. 조금 시장에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물가가 나쁘지 않아. 6월 10일 기준까지 해서. 그 말은 즉슨 케빈 허시가 6월 18일 날 얘기할 때도 시장에 그렇게 매파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은 살짝 낮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CPI가 진짜 중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잘 나와서 다행이네요. 시장 예상치대로 나와서 다행이네. 이거는 단기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CPI는 단순 데이터가 아닙니다. 제가 갖고 왔죠. 헤드라인 CPI. 월가 예상치대로 나왔어요. 근원은 또 빠졌어. 예상치보다. 근원이 더 중요하거든요. 헤드라인 CPI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높은 거 올라갔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근원까지 갔냐 안 갔냐인데 근원이 살짝 떨어졌다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표만 봤을 땐 단기적으로 시장이 나쁠까? 그렇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딱 진짜 상승 트리거를 끊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뭐가 있냐라고 물으시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핵 협상. 더 나아가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있겠죠. 자,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증시 상승을 왜 포기할 수 없는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식시장을 너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항상 뭐 이란 전쟁 종료됩니다. 끝납니다. 이런 얘기하죠. 증시 떨어질까봐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고용지표 높게 나왔는데도 증시 떨어지니까 이거 떨어질 게 아닙니다. 그냥 증시 수호자야. 여러분들 봅시다. 증시를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지금 미국 가계 주식 비중이 역대 최고치라 그래요. 미국 가계 주식 보유 비중이 33%래요. 그 말은 즉슨 미국 국민 중 10명 중에 3명이 미국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10명 중 3명, 내 유권자들이 주식을 들고 있대.
근데 주식 가격이 떨어져. 여러분들 정치는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기분이 좋으면 그 당을 찍고요. 기분이 나쁘면 그 당을 안 찍어요. 10명 중 3명이 주식을 갖고 있대. 주식 가격이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아, 트럼프 저놈을 찍어놨더니 내 노후 연금액도 떨어지고 내 자산도 까이고 잘못됐구나. 물가나 올라가고 안 뽑겠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주식 비중이 그 주식 가격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암호화폐 시장도 중요하다. 왜? 트럼프 대통령, 즉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번 중간 선거의 그 중간 어떻게 보면 그 전략적으로 막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그 층이 어디냐면은 히스패닉, 흑인 계층, 그 소득 계층으로 따졌을 때 중하위권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엔비디아 너무 비싼 거 의미가 없어요. 몇백 달러짜리 주식 없어요. 지금 33%가 주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70%는 그분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꼬실 수 있냐? 밈코인 10달러짜리로 막 100달, 뭐 1만 달러. 1만 달러 여러분들 큰 돈이지만 그분들한테는 더 큰 돈일 수 있겠죠. 10달러로 여러분들 미국 주식시장에서 100만, 뭐 10만 달러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 근데 암호화폐 시장이 부흥을 일으켜서 밈코인, 막 저렴한 돈을 통해서 막 자산 상승이 일어나. 그러면 당연히 히스패닉 계층의 표심들이 공화당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나머지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암호화폐 이제 업계, 크립토 업계에 이제 정치 후원금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끼치겠죠. 여러분들 주식 비중이 33%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닷컴버블 정점 시기 때가 몇 프로냐면 27%였대요. 1990년도 야 인터넷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한다. 2001년도 뻥 터졌을 때가 27%. 코로나 제로 금리일 때 주식 코인 뭐 부동산 모든 거 다 올랐죠. 그때가 30. 지금 몇 프로예요? 33%.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다고요. 그럼 중간선거 이기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 띄어야 돼? 안 띄어야 돼? 코인 시장도 그렇고 띄어야죠. 띄어야죠. 올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랑 코인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CPI 걱정 많이 했는데 한시름 놓았어요. 나쁘지 않다. 그럼 이제 앞으로 6월 17일 날 FOMC 뭐 크게 변동성이 있을 거라 보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협상만이 남았다. 단기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6월 달 가장 큰 변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CPI가 잘 지나.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아직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가 있냐면 PPI 있어요. PPI. 방금 보신 건 CPI, 소비자 물가지수고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는 저번 달에 높게 나왔죠. 1.4 나왔죠. 이거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건 언제냐? 내일. 내일입니다. 내일 9시 반. 오늘도 마음 졸였는데 내일도 마음 졸여야 돼? 죄송합니다. 내일 하셔야 돼요. 6월 11일 날 봅시다. 이거 살짝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 또 시장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11일 오후 9시 반에 보시자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단기 변동성 흔들리지 맙시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요것도. 지나갈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맙시다.